크게 보면은 어쨌든 윤석열과의 각을 세우고 그러면서 보수의 네임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면서 미래 비전을 보여준 사람들은 이분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그러니까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번 선거는 특히 지방선거는 그럴 리가 없다. 특히 한동훈, 이준석 감정은 우습게 볼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안 맞아요. 정말 안 맞는데 일단 한번 만나보기나 해라. 저는 그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번 만나서 서로 얘기라도 좀 해보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의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 열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한동훈과 조국 그리고 이준석, 지금 이 세 사람이 SNS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한동훈 전 대표에게 포문을 열기도 했고, 그 전에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서로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발단을 봤더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 인터뷰에서 나를 발탁한 건 윤석열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루 만에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정권 시절에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성 발언이다, 한동훈 전 대표 바로 맞받아쳤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첨하면 부산 말고 군산 보내줄 것 같냐, 이렇게 지금 설전이 벌어진 건데요. 자, 김 의원님, 이 설전 혹시 뭐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사실 한동훈 전 대표 발언에서 지금 시작이 된 거잖아요. 나를 발탁한 건 윤석열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다. 네. 동의하시나요? 아니 뭐 일단은 네. 이게 메이저 리그에서 주목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기사를 생산해야 되니까 그렇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어요. 적대적이긴 해. 적대적으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다라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죠. 정권 초기에. 솔직히. 법무부 장관 시절 예. 발탁됐었고, 법무부 장관 뭐 발탁도 됐었고, 그게 이제 한동훈 검사 한동훈이 실력이 있어서 저는 됐다고 보지만, 그리고 실력도 보여줬다고 하지만은 황태자였다라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느냐. 초반에는 황태자였던 거 맞고, 뒤에는 이제 뭐 이제 김건희 씨와 김건희 여사와 이제 계속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운 것도 마찬가지. 뭐 그거는 그랬죠. 인정을 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느냐에 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민들의 판단의 문제인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의 황태자라는 거는 듣기 싫죠. 지금은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미지가 안 좋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윤석열이었어도 코스피 6천 갔다고 했다가 이제 한번 또 큰 또 논란이 한번 됐었죠.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선을 긋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사실 당에서 제명당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또 이 상황을 가지고 한마디를 했어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대중동원의 뿌리, 문재인 지지 모임이었던 깨어있는 시민연대인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발끈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 의원님, 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저는 일단 조국 대표 한동훈 전 대표의 네. 갈등 관계, 네네네. 저는 이게 부각될수록 조국 대표에게는 유리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아, 오히려 없다고요? 왜냐하면은 조국 대표가 2019년에 정말 전 국민적 트라우마를 남긴 그렇죠. 조국 사태의 주인공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수사했던 수사를 게? 했던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조국 유죄가 대표가 확정됐죠. 다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이례적으로 다 구속돼서 수감 생활까지 했었던 건데, 이 문제가 부각될수록 한동훈 전 대표는 그때 당시에 오른편에서 옳은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될 거고, 조국 전 대표는 그래서 조국 전 대표 맞아, 구속됐었지, 이런 식의 이미지가 확산될 거기 때문에 굳이 니혼게이자의 신문과 인터뷰한 것까지 비판해 가면서 왜 이거 참전했는지, 저는 조국 대표의 정무 감각이 참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냥 가만히 얘기 안 했었으면 중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혹시 조국 대표가 본인이 이제 부산에 출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한동훈 전 대표도 부산 나올 것 같으니 미리 이거 조금씩 공격을 시작한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 의원님도 혹시 그거에 대한 동의하십니까? 뭐 부산에서 벌어질 선거 전초전이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하겠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엉망이라서 네. 다 비판하잖아요. 사실 조국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비판을 한다고 더 주목받기는 어려운데 한동훈과 조국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종의 이 라이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뭔가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겟팅을 본인의 지지층을 뭐 이제 생각을 해서 좀 한 것 같고. 부산에서 붙으면은 재밌겠다.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뭐 장해찬 지금 북각 뭐 전략공천설이 있죠. 전략공천선까지 있으니까 야 한동훈 조국 장해찬 내가 살아오는 사람 인정한다 진짜. 정 의원님이 뭐 15%까지 지금 벌써 예언을 하셨는데 전 만약에 조국 대표 부산 나오면 정말로 그 구도로 치러진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낙승할 것 같아요. 낙승이요. 낙승. 쉽게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부산 출신이기는 한데 네. 그 민주당 후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좀 모르겠어요. 그 4자 구도라면 정말 낙승이고 네. 3자 구도라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하여튼 뭐 조국 대표가 그 자리에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아까 근데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었던 거는 네. 저도 뭐 거기 사정을 좀 잘 압니다. 이게 뭐 깨시연이라는 시민단체가 있고 거기에 뭐 정당도 만들었었어요. 이민구 씨라는 분이 대표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활동을 응원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오라고 해서 그 대중들이 모인다? 나옵니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거의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당에 한 전 대표도 썼지만 민주당 출신 최고위원이 2명이나 있어요. 양양자 최고위원, 정광한 최고위원. 과거에 정치적 결을 달리했던 사람이 분화돼서 정당을 옮겨오는 게 충분히 많이 있을 있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과정인데 그걸 갖고 조국 대표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 또 대깨문이었던 사람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밀고 있다. 그 사람들이 대중을 동원한다. 아니 지금 조국 대표 밀고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 지지하겠습니까? 지지층이 완전히 다른데 누구 몇 명이 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참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뭐라고 썼냐? 윤석열 비판하면 명백한 민주당 계열 정당이라고 하는 논리를 이미 만든 윤석열의 호위무사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 윤석열의 호위무사라고 하면서 왜 화가 났지요? 이렇게 썼는데 김 의원님 이거 네. 이준석 대표 왜 또 갑자기 또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하고 나선 거죠? 저거 제가 저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 예전에 이준석, 한동훈 두 사람이 감정이 안 좋고 네. 그거에 이제 뿌리를 올라가 보면은 본인이 이제 개혁신당 창당하려고 할 때 이거는 민주당 도와주는 일이다, 민주당 이중대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개혁신당에 있는 선수들이 다 격앙이 돼 있었어요. 그 감정이 여러 가지가 지금 해가지고 최근에 막 뭐 이기인, 박상수 이 두 사람이 막 최근에 또 SNS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죠. 페이북에서 설전 벌이고 그래서 감정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감정이 쌓인 거는 별칭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그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해서 이게 토론하고 그 다음에 잠잠하잖아요. 그랬죠. 기사거리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조금 본인의 이제 어떤 뭐 이제 이름을 언론에 좀 나오게 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쨌든 끊임없이 견제를 한다. 그걸 뭐 어떻게 보든. 자, 예,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 정치를 부탁해 수요일 여의도 처방전에 명의로 출연하고 계시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개혁신당 지지도 1% 창당 이후 최저다. 비호감도 76%다. 지금 뭐 댓글창에 달아주시는 분들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인성도 중요하다. 일침을 날렸습니다. 정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죠? 저는 지지율 안 나온 것보다 네. 비호감도 76%에 놀랐어요. 비호감 왜냐하면 마이너 정당일수록 관심도가 적기 때문에 네. 아니 거기 되든 안 되든 뭐 관심 없다. 이런 식의 그 반응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비호감도가 76%.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비호감도 지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비호감도 지수가 있는데 1당과 2당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기 마련이에요. 그건 당연히. 네. 그런데 지지율 1% 정당이 비호감도 76%라는 건 이 비호감도가 확장세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얘네들이 좀 변했을 때 내가 얘네들한테 좀 마음을 줄 수 있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 저는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본인을 그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그룹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2030 세대들의 남성 중심.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세대, 성별 이 갈라치기를 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저희가 그 정당별 호감 여부에 대한 시즌 한번 준비해봤는데 지금 비호감도를 보면 국민의힘도 사실 비호감도는 70%입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76%, 조국혁신당도 60%. 뭐 이렇게 다 비호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조갑재 보수 농객이죠. 보수 농객 조갑재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대표 보수 재건의 삼각편대다. 셋이서 손을 좀 잡아라. 김 의원님. 네.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당장은 어려운데 크게 보면은 어쨌든 윤석열과의 각을 세우고 그러면서 보수의 네임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면서 미래 비전을 보여준 사람들은 이분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그러니까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조갑재 전 대표가 애정이 있으니까 보수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번 선거는 특히 지방선거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고 이게 감정이 특히 한동훈, 이준석 감정은 제가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안 맞아요. 정말 안 맞는데 일단 한번 만나보기나 해라. 저는 그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번 만나서 서로 얘기라도 좀 해보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